가자지구 경계에서 5km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 스데로트. 지난 7일 하마스 무장 세력이 가장 먼저 침투한 곳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곳 중 하나입니다. 한낮이었지만 인적이 거의 없어 마치 유령 도시 같았습니다. 이곳은 가자지구와 가장 가까운 도시 중 한 곳인 만큼 이렇게 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둘러보니 경찰서가 있던 자리는 하마스 공격에 완전히 무너져 폐허로 변했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이곳의 주요 건물들을 점령했다 이스라엘군의 반격을 받고 퇴각했습니다. 하늘에선 가자지구 쪽에서 하마스가 쏜 로켓포가 수시로 날아들었습니다. 곧바로 이스라엘 측이 쏜 방어미사일이 요격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네, 지금 가자지구와 가장 가까운 도시인데요. 지금 하늘을 바라보면 이렇게 포격과 요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유사시를 대비해 방공호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거리 한가운데 있는 대피소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쪽에는 사람 몇 명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국 CNN 등 각국에서 온 언론들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휴대전화에 설치한 경보 알림은 수시로 울렸고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자 현지 주민과 외신 기자들도 황급히 방공호로 대피했습니다. 들어가. 취재진은 이스라엘 경찰의 안전을 확인받은 뒤 스데로트를 빠져나왔습니다. 텔아비브로 돌아가는 길에 하루 전 현장 취재했던 아슈켈론 지역에서 로켓포 공격으로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휩쓸고 간 마을에서 끔찍한 대학살이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로운 주말에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던 민간인 수백 명이 사망했고 갓난 아기까지 아기 시신도 무더기로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희연 기자입니다. 총을 든 하마스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 농장 마을인 키부츠에 난입합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무차별 사격을 퍼붓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무장 세력이 침투했던 남부 지역 일대를 되찾자 대학살의 참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키부츠마다 수백 명의 시신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부분 주말에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는 등 일상을 이어가던 민간인들입니다. Little innocent baby who was sleeping at the time and just didn't know what to do. Our soldiers, when we heard it was them and we opened the door, we just jumped and hugged them. And 크파르아자 키부츠에선 신생아를 비롯해 아기 시신이 40구나 발견됐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You see the babies, the mother, the fathers in their bedrooms, in their protection rooms, and how the terrorists kill them. It's not a war. It's not a battlefield. It's a massacre. It's a terror activity. 특히 일부 외신들은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도 일부 아기들이 신체가 잔인하게 훼손돼 살해됐다는 주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여성은 하마스가 자신의 할머니를 살해한 뒤 이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조 활동이 진행되면서 민간인 희생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어나가는 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며칠째 폭격을 퍼붓고 있는 이스라엘이 악마의 무기 백린탄까지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린탄은 주변을 불바다로 만들어 초토화시킬 정도로 살상력이 높아서 국제적으로는 금기시되는 무기입니다. 당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영상도 SNS에 퍼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정종문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가자 도심이 한순간에 불바다가 됐습니다. 부서진 건물 사이로 화염이 솟구치고 몇 시간이나 탔을지 모를 불씨는 도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백린탄을 투하했다며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교부는 이스라엘군이 국제적으로 금지된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린탄은 산소와 접촉해 불이 붙으면 엄청난 열과 빛으로 주변을 초토화시킵니다. 살상력이 높아 민간인이 밀집한 곳에서 쓰지 않기로 국제 협약을 맺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민간 살상용으로 백린탄을 썼다고 규탄했지만 러시아는 협약을 위반한 적 없다고 반박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백린탄 사용 의혹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가 잇따라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The imposition of sieges that endanger the lives of civilians by depriving them of goods essential for their survival is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유럽연합도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지지하지만 국제법을 지키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가자 지구 전면 봉쇄를 비판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이스라엘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192명이 오늘 무사히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입국장엔 가족들의 안도의 한숨과 또 다행이라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는데 아직 이스라엘엔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 잠시 들어갔다가 발이 묶인 우리 국민 200여 명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열흘 만에 아빠를 본 아이들, 달려가 와락 안깁니다. 어른들도 부둥켜 안고 웃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0분 한국인 192명을 태운 이스라엘발 우리 여객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특별 여행주의보가 내려지기 전에 갔다가 무력 충돌 탓에 하루가량 늦게 귀국한 사람들입니다. 공격이 집중된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무서웠죠. 깜짝 놀랐죠. 가는 중간에 탱크 있고 예비군처럼 막 집결해 있고. 사람들로 붐비던 관광지가 적막해졌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좀 두려워하고 집에서 전혀 나오지가 않고. 여행객들은 공항으로 몰려갔습니다. 공항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피하라고 하는 경보까지 나와서 지하로도 가고 있습니다. 하늘길이 끊길까 공포가 커졌습니다. 또 소문에 이게 또 마지막 비행기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3국으로 가려고도 티켓을 땄는데 또 거기까지 조금 막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직 이스라엘에는 여행객 200여 명이 남았습니다. 일부만 와서 마음이 조금 안 좋죠. 31분 가셨는데 18분만 먼저 왔어요. 오늘 13일 예정됐던 대한항공의 이스라엘 직항 노선도 결항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교부는 육로나 중동 항공편 등을 이용해 무사히 귀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